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면요. 대부분은 이제 하락장 시작인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 하락이 오히려 다음 목표가인 25만 달러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얼핏 들으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같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제시한 비트코인 강세장 사이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오늘은 당신과 함께 이 사람의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분석은 단순히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딱 선언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데이터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미래에 적용해서 예측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 논리의 뼈대를 따라가다 보면 시장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렌즈요? 네,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 기회가 되는 거죠. 새로운 렌즈. 딱 좋은 표현이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피터 브렌트, 그리고 그의 핵심 이론인 지수적 감쇄, 영어로는 exponential decay입니다. 근데 솔직히 감쇄라는 단어만 들으면 느낌이 좀 안 좋잖아요? 하하, 그렇죠. 뭔가 낡고 힘이 빠지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니까요. 이게 비트코인의 힘을 잃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단어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렌트가 말하는 감쇄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끝없이 하락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오히려 그가 예측하는 미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여기서 감쇄하는 건 가격이 아니라 바로 수익률의 증가폭입니다. 수익률의 증가폭이요? 네, 더 쉽게 말하면 대박의 스케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대박의 스케일이 줄어든다.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강세장마다 저점 대비 몇 배나 올랐는지를 따져봤을 때 그 상승 배수가 사이클을 거듭할수록 점차 작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 같다는 감에 의존한 주장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과거 데이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터가 있다. 네, 브렌트가 제시한 차트를 보면 2011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주요 강세장 사이클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 패턴을 따르고 있거든요. 한번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2011년 강세장에서는요, 저점 대비 상승률이 무려 32,000배에 달했습니다. 32,000배요? 잠깐만요. 32,000배도 아니고 32,000배라니. 지금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네요. 와. 그렇죠. 그때 비트코인 1,000원어치만 샀어도 인생이 바뀌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5,720배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2017년 강세장에서는 123배. 123배? 이어서 2021년에는 22배.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이클에서는 8배로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32,000배에서 시작해서 8배까지요? 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와, 이렇게 숫자로 쭉 늘어놓고 보니까 패턴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네요. 이게 바로 브렌트가 말하는 지수적 감쇄의 패턴의 핵심 증거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시장이 성숙해지고 덩치가 커지면서 상승률 자체는 점차 현실적인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브렌트는 그 패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필연적이다. 네. 예를 들어 1조 달러짜리 자산이 100배 오르는 것과 10억 달러짜리 자산이 100배 오르는 건 필요한 에너지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는 비트코인 강세장 사이클의 역사는 지수적 감쇄의 역사였다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될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네.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잖아요. 아직 같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몇 년 사이 돼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곤 하니까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현물 ETF 승인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도권 자금, 그러니까 진짜 큰 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오히려 과거의 패턴을 깨트리고 새로운 폭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네.
저도 좀 기대가 되고요. 하지만 브렌트의 관점에서 보면요.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유입은 오히려 이 지수적 감소의 패턴을 더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초창기 개인 투자자들처럼 수만 배의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기대합니다. 그들의 참여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자산의 성숙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아, 즉 시장을 더 무겁게 만들어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와, 역설적이네요.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올수록 오히려 상승률은 더 안정화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수적 감쇄라는 과거 패턴이 미래 예측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브렌트의 예측 시나리오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네. 바로 현재 진행 중인 가격 조정이 5만 달러 수준에서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5만 달러? 네. 이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시장에서 확인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첫 번째 단추가 5만 달러 지지선이군요.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요? 그러면 브렌트는 다음 강세장의 고점이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에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5만 달러에서 바닥을 다지고 20만에서 25만 달러까지 간다. 정말 엄청난 예측이긴 한데 잠깐만요. 이게 앞서 말한 지수적 감쇄 모델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어요. 만약 5만 달러가 새로운 사이클의 저점, 즉 바닥이라고 가정하면 20만 달러까지 오르면 4배, 25만 달러까지 오르면 5배가 되는 거네요. 아, 네. 뭔가를 발견하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 사이클의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이 8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적 감쇄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사이클의 상승률은 당연히 8배보다는 낮은 수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거죠. 4배에서 5배라는 상승률은 바로 그 8배보다 줄어든 수치니까요. 와, 32,000배, 5,720배, 123배, 22배, 8배, 그리고 그 다음은 4에서 5배. 이렇게 보니까 숫자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네요. 바로 그것이 브렌트 예측의 논리 구조입니다. 그는 미래를 점치거나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이 이번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가정하에서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의 예측을 평가할 때는 25만 달러라는 목표 가격 그 자체보다 그 가격을 도출해낸 지수적 감쇄라는 모델과 그 논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분석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초창기에 수만 배 상승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100만 따라간다 같은 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브렌트의 분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장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초창기와 같은 폭발적인 수익률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설령 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즉 5배의 상승만 하더라도 이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성장률이거든요. 아, 그렇죠. 5배도 엄청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분석은 비트코인이 투기적 관계의 단계를 지나 성숙한 성장 자산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그만큼 자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완전 반대되는 시각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하이퍼 비트코인화 이론 같은 거요. 달러 같은 법정화폐 시스템이 붕괴하고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오히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상승이 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브렌트의 분석은 이런 변수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시장 예측 모델이 있고 브렌트의 분석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네. 말씀하신 하이퍼 비트코인화 이론은 거시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아주 거대한 서사에 기반한 예측이죠. 반면 브렌트의 모델은 그런 외부적인 서사보다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의 역사적 데이터,
그 내재적 패턴에 집중합니다. 아,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군요. 네,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이퍼 비트코인화는 훨씬 더 급진적이고 큰 그림을 보는 이론이라면 브렌트의 분석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훨씬 더 보수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를 모두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브렌트의 분석은 비트코인이 세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화폐가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하나의 독립적인 자산 클래스로서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환호나 맹목적인 비판 대신에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 같아요. 바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브렌트가 남긴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동의하든 안 하든 이는 당신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거든요. 이건 내 예측이 맞을 테니 두고 봐. 이런 자신감의 표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는 이건 당신이 좋든 싫든 마주해야 할 숙제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명확하게 수익률 체감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전과 같은 수백, 수천 배의 상승만을 기대하는 건 위험하다는 메시지죠.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이 데이터 기반의 패턴을 당신의 투자 전략이나 시장 분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는 촉구입니다. 아, 이 패턴을 인정하고 좀 더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야, 이번엔 ETF 때문에 패턴이 깨질 거야 라고 보고 다른 근거를 찾아 나설 수도 있겠죠. 어떤 선택을 하던 이 지수적 감세라는 현상 자체는 일단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작해야 할 중요한 데이터라는 겁니다. 외면할 수 없는 팩트다. 네, 외면할 수 없는 거죠. 데이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중요한 건 저희가 이 분석을 전달하는 게 특정 관점을 지지하거나 투자를 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입니다. 저희의 역할은 제공된 자료에 담긴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그 논리 구조를 당신께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브렌트의 모델은 비트코인 강세장의 사이클 역사라는 내재적 패턴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피터 브렌트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지수적 감쇄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강세장의 저점 대비 고점 수익률이 32,000배에서 시작해서 8배까지 사이클을 거듭할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과거의 뚜렷한 패턴이었죠. 그리고 이 패턴에 기반한 그의 핵심 예측은 만약 비트코인이 현재의 하락장에서 5만 달러라는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다면 다음 강세장의 목표가는 이전 사이클의 8배보다 낮은 4배에서 5배 수준, 즉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석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초창기의 그 폭발적인 성장기는 지났을지 몰라도 여전히 다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네요. 만약 브렌트의 지수적 감쇄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 상승률이 8배에서 4, 5배로 줄어든다면 그 다음 사이클은 어떨까요? 어쩌면 2배 혹은 그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금이나 S&P 500 같은 전통적인 자산과 연간 수익률이 비슷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그때의 비트코인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디지털 금이나 혁신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괜찮은 성장주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비트코인의 성장 패턴이 전통 자산과 비슷해진다면 그것이 과연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브렌트의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를 다시 넘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드디어 다시 불장이 오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상승 신호 같은데
과연 이 뜨거운 시장 안을 들여다봐도 모두가 함께 웃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크립토 퀀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 화려한 가격표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뭐랄까, 균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장의 터줏대 감격인 장기 보유자랑 최근에 합류한 단기 보유자 사이에 나타나는 행동 차이가 거의 드라마 수준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의 상승이 진짜 강세장의 시작일지 아니면 어쩌면 더 큰 파도를 앞둔 경고음일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시장 참여자들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눠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가격이라는 그 하나의 숫자 뒤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이 두 그룹 간의 온도 차이는요, 시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청진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아, 청진기요. 비유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청진기를 귀에 대고 한번 들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시작부터 SOPR이라는 지표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소비된 출력 이익률.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개념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코인을 팔 때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파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파는지 딱 그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SOPR 값이 1보다 높으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돈을 벌면서 팔고 있구나. 1보다 낮으면 손해보면서 파는 사람이 더 많네?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 간단한 지표를 시장의 두 주인공, 바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에게 각각 적용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주인공, 보통 155일, 그러니까 대략 5개월 정도 코인을 쭉 들고 있던 사람들을 장기 보유자라고 하고 그보다 짧게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단기 보유자라고 부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시장의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랑 이제 막 시장에 뛰어든 신입 플레이어,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베테랑과 신입. 이 두 그룹의 행동이 지금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 보유자 대비 단기 보유자의 SOPR 비율이 무려 2.63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2.63이요. 네, 이게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2.63. 솔직히 이 숫자만 딱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와요. 그냥 뭐 두 그룹 간의 차이가 크다 이 정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 온도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여기가 정말 뭐랄까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이 2.63이라는 비율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요.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시장의 베테랑인 장기 보유자들, 그들의 SOPR은 무려 2.58까지 올랐습니다. 잠시만요. 2.58이요? 그 말은 코인을 팔 때마다 자기가 샀던 가격에 2.58배를 받고 판다는 거잖아요. 수익률로 따지면 평균 158%. 이건 그냥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축포를 터뜨리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이익을 현금화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익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와, 158%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같은 시간, 같은 시장에 있던 단기 투자자들은요? 그들도 이 파티에 함께 껴서 즐기고 있었겠죠? 아무리 못해도 본전은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거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같은 시간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은 1보다 한참 낮은 0.9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0.98이라고요? 1보다 낮다는 건 마사카 손해를 보고 팔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 손실을 기록하면서요. 세상에, 한쪽에서는 158% 수익 파티를 벌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퇴장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게 어떻게 같은 시장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이 상황을 그냥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쓴 겁니다. 구조적 불균형이요? 네,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수익을 경험 많은 장기 보유자들이 독차지하고 새로 들어온 돈은 그들의 수익 실현을 위한 뭐랄까 땔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거 완전 동창회에 갔는데 누구는 사업 대박 나서 시원하게 한턱 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요즘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딱 그 느낌인데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꼭 나쁜 신호이기만 할까요? 장기 보유자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건강하게 올라왔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잘 받아주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종의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같은 걸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강세장에서 그런 세대 교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 자료의 분석가는 그걸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익을 실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강도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량을 받아줘야 할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대 교체가 되려면 새로운 피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또 다른 상승을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은 신규 유입자들이 들어오자마자 손실을 보고 지쳐져 나가떨어지는 형국이거든요. 이건 매수 동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손바꿈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조라는 거군요. 그럼 이 SOPR 지표 말고 지금 시장이 과열 국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른 신호들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많이 입금된다거나 아니면 파생상품 시장이 과열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 현상이 외딴 섬처럼 혼자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고 등도 함께 켜져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석 자료에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만약 이 SOPR 불균형과 동시에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한 코인을 거래소로 대량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그건 나는 이제 곧 팔 준비를 마쳤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또 파생상품 시장에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쌓이고 펀딩비가 치솟는 현상까지 겹친다면 시장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상태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SOPR 지표는 그런 여러 퍼즐 조각 중 하나인데 지금 이 한 조각만으로도 꽤나 불안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지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 신호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자료에서 또 흥미로운 지적을 한 게 바로 역사적 패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복기해보니 지금처럼 두 그룹 간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던 시점들이 대부분 시장이 큰 방향을 정하기 직전에 변곡점이었다고요. 맞습니다. 그 패턴이 이 분석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극심한 괴리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장기 보유자들이 던지는 엄청난 이익 실현 매물을 단기 보유자나 신규 매수세가 끝까지 다 받아내면서 가격을 더 밀어 올린다. 그럼 상승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어느 순간 그 매수세가 지쳐서 매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그 두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정점 부근에 와 있다는 겁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조만간 큰 움직임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석가는 현재 시장이 수익 실현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캐시 포 프로핏 국면이라고 하던데 이 말은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수익을 현금화한다는 뜻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시장의 지배적인 심리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라는 탐욕과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국면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번 것도 충분하니 일단 챙겨두자는 그런 만족감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인 심리가 우세해지는 시기죠. 아하. 일종의 심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던 군대가 일단 점령지에서 멈춰서서 전열에 가다듬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과 비슷해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거죠. 분석가는 이런 국면이 앞으로 몇 주간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이라. 듣고 보니 지금 시장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 말이네요. 그리고 이 분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오싹하게 들리는 부분이 바로 과거 사례를 콕 집어 언급한 대목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8월에도 지금과 아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었고 그 끝은 결국 시장 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본 적 있잖아 하고 상기시켜주는 거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분석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말이 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말이란 격언이 있잖아요. 분석관은 이번 상승이 과연 그때와 다른 특별한 상승일까? 아니면 비슷한 패턴의 반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현상이 단순히 짧게 끝나는 조정이 아니라 더 큰 구조적 조정의 전조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더 큰 구조적 조정이라니 그냥 가벼운 가격 하락,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가벼운 조정은 보통 과열된 레버리지를 청산하고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한번 털어낸 뒤 금방 회복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조정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반 자체가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장기 보유자들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신규 매수세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면서 가격의 지지선 자체가 무너지고 한참 아래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8월의 사례를 굳이 언급한 것은 만약 조정이 온다면 그때와 비슷한 규모 혹은 그 이상의 조정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네요.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라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사실 그 무대 뒤편에서는 시장의 베테랑들이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축제 비용은 대부분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이 내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과거 시장의 큰 하락이 있기 직전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경고까지 짚어봤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현재 데이터가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기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특히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가장 경험 많은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이 정도의 매도 압력은 결국 가볍게 볼 신호가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행복한 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면의 불균형이 커질수록 시장 전체의 안정성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가격표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단편적인 생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본 이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장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낸 베테랑들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익을 현금화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현재 가격대 이상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어떤 분석보다 정직한 신호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시장에 참여한 단기 투자자라면 이 베테랑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